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자, 중3 원심화 문제를 가져왔어요. 먼저 시간에 원과 직선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내고 첫 강의라고 했는데 그냥 원 전체에 대한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심화 첫 번째 시간으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쉽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조건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조건이 뭐니 하면은 한 쌍의 대각이 180이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요거를 알고서 그걸 정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에요. 선생님 늘 잔소리 하듯이 정말 어려운 문제조차도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정도를 묻는 문제가 많아서, 만약에 이 말을 안다면 이 말도 알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 외곽의 크기가 그 네 대각의 크기와 같은 사각형이다. 그러면 내접한다. 원에 내접한다. 이 말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 두 말이 심지어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외곽이죠? 외곽, 내대각. 외곽과 내대각이 같으면 된다. 외곽과 내각은 180. 그럼 내대각과 내각은 180이겠죠.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그 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줄의 내용과 같죠. 따라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해서 요 줄만 외우면 되겠구나 하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죠. 왜? 원은 모두, 삼각형은 모두 원에 내접하니까. 모든 삼각형이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모두 외심의 위치만 바뀌었죠. 근데 사각형은 안 그래요. 내접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내접하는, 원에 내접할 수 있는 사각형이 없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외운 학생들은 지금 복습 시간이고 안 외웠다면 지금 외워야 돼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90, 90, 90, 90이니까 180인 거 맞는데 이건 어째 그럴까?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한 쌍이 지금 이렇게 평행하죠. 평행하는 평행선의 안쪽에 두 각의 합은 180이죠. 그죠? 아니면 요 두 개가 AA, 요 두 각이 BB일 때 2A 플러스 2B는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80이죠. 두 각은 180이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자, 지금 배운 걸로만 심화 문제들을 풀 거예요. A, B, C, D가 원에 내접하고 A, B, C, E도 원에 내접하고 각 B는 66도, C의 일부분이 55도, 나머지 일부분 작은 각이 A일 때 X, 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원과 내접사각형이 있으면 기억나는 게 대각이 180이다. 여기는 외곽을 그어 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66도의 대각은 D도 되고 E도 된다. 두 각은 그럼 크기가 같다. 됐죠? 그런데 쌤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E에 할 거예요. E는 180-66도니까 114도. 그러면 이렇게 된 이 노란색 선의 삼각형은 114도랑 A도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각이 하나 있네요. 그 모르는 각의 외곽을 표시하면 X가 되네요. X가 바로 그 모르는 각의 외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지금 이 원도 아니야. 삼각형의 한 외곽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다. 따라서 114 플러스 A. 끝.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교재 중에 정말 가장 어렵다는 책 1, 2위 하는 그런 교재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설명해 볼게요.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고 A에서 D를 거쳐 E까지, 그리고 C에서 E를 거쳐 P까지, 그리고 B에서 P로 그었을 때 단 PE와 BE가 같도록 그었대요. 이때 각 P를 구하라. 이 그림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ABC를 색칠을 해놓다 보니까 ABC 정삼각형에만 집중을 해서 사각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원 안에 삼각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선분이 또 다른 선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자.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여기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x를 포함한 삼각형이 이등변이잖아요. 문제에서 보면 이등변이니까 이것만 x가 아니고 이쪽도 x가 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보면 삼각형만 내접하는 게 아니라 B와 E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다. 그럼 정삼각이니까 A가 60도. 그럼 그것의 한 외곽이 요거죠. 보이죠? 한 외곽은 내대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야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따라서 요각은 60. 근데 이게 이등변이니까 이쪽 두 밑각도 60, 60. 따라서 정삼각형.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라도 구해야 되느냐 하면 호 AB의 원주각이 요각 C죠. 60도짜리. 근데 그 호의 원주각 중에는 AEB라는 요각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60. 호 AC에 대한 원주각들을 구해보면 각 ABC, 요 B 60, 각 AEC도 마찬가지니까 60. 따라서 60, 60, 120, 180에서 60을 빼면 요각.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나 시간 절약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바로 개념 이해한 걸 가지고 푸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도시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네 도시 B, C, D, E가 있다. B, C 30km, C, D 30km, D, E 14km일 때 A에서 각 도시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보니까요. 독특한 게 같은 거리가 4개나 나오죠. 같은 표시가.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도형에서 같은 길이가 4개가 한 쌍. 그리고 게다가 2개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 놓고 이 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보통 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을 가지고 정삼각이나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각이 같은 것들을 꼭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점 B, 점 C, 점 D, 점 E가 다 똑같다는 것은 점 A는 보통 I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은요. 정의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다 점으로 연결해서 촘촘하게 연결하면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BCDE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A는 원의 중심이네요. BCDE를 지나는 그리고 AB나 BC나 이런 것들은 원의 반지름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BCDE를 지나는 원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고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꼭 써먹어야 될 것 같고 요게 14라는 것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꼭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길이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 가객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표시해보자 이렇게.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죠? x 30, x 30 따라서 가객 표시도 같게 표시하고 중심각도 서로 같도록 표시하면 돼요. 요 삼각형은 같지 않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름이 나오네요. 반지름이 x고 지름이 2x이면 우리는 여기서 길이 하면 삼각형을 가지고 보통 길이 하면 정삼각이나 직각 삼각형이어야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는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정말 직각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빗변은 2x, 한 변은 14. 됐죠? 근데 여기서 14면 사실은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점 P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직각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이 각이 도대체 무슨 각일까? 이 각도 직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다. 여기도.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고 꼭지각이 겹쳐 있고 세 각의 크기가 그럼 같은 거잖아. 닮음이네요. 그죠? 그런데 몇 대 몇 닮음이냐면 x, 2x니까 1대 2. 따라서 여기가 14이면 여기는 7이 되는 거죠. 됐죠? 만에 하나 닮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뜬금없이 원하다가 닮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요렇게 된 파란 각을 가지고 있는 요 이등변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빨간색 두 개인 거야.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각의 합이니까 파란색 두 개와 빨간색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여기가 파랑 둘이라면 여기도 파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니까 밑변이 직각이 되려면 여기서 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그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반으로 이렇게 자른 직각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14면 그것의 절반인 7과 요 길이 7은 같은 거죠. 그래서 7은 꼭 그렇게라도 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 하니 직각 삼각형이 보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고 7이고 요걸 모르네요. 그죠? 요걸 모르니 이등변 삼각형에서 뭔가 이용을 해보자. 그죠? 이등변 삼각형으로 요게 요 길이 CP가 전체 x에서 7을 뺀 거네. x에서 7 빼고 그리고 요 길이네. 그러면 30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이거 나올 거고 그쵸? x를 이용한 길이가 나오고 7과 x와 요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건 피타고라스만을 이용한 건데 쌤은 이게 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단계를 더 치더라도 원과 관련된 걸 한 번 더 적용할게요. 요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밑각을 같다고 놓고 하늘색 요각은 빨간색 선분까지죠. 그런데 이제 노란색 요 선분까지의 각이 필요하니까 별이라고 따로 놓은 거예요. 이 별은 현이 30인 요 호 BC의 원주각이니까 BC를 호로 하는 또 다른 원주각 별을 가진 별과 같은 크기의 원주각을 그리되 길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왕이면 점 A를 지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주각 하나를 더 그리는 거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별이면 여기는 Q라고 할 때 별 각이 똑같죠. 되셨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빗변이 지름이잖아요.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또 이 각 마찬가지로 요 각도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금 아까 요게 닮음이 안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여기서도 또 닮음을 이용해요. 닮음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아니어도. 어떻게 하느냐. 직각 삼각형의 직각의 꼭지점에서 빗변에 수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자, 보세요. 이것의 제곱은 CP 곱하기 CQ. 되셨죠? 기억나나요? BQ의 제곱은 QP 곱하기 QC. 그죠? 그리고 BC 곱하기 BQ는 BP 곱하기 CQ.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30의 제곱은 CP 곱하기 CQ인데 CP는 X에서 7이란 길이를 뺀 길이에요. 그래서 대입하고 CQ는 지름이야. 그래서 2X.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는 음수이면 안 되니까 X는 25km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닮음도 나왔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나왔고 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직각 삼각형의 닮음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쌤과 같이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봤어. 그리고 나면 요 길이는 7이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는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구하셔도 돼요. 피타고라스.
x에서 7을 뺀 길이가 요 길이. 그럼 밑변은 뭐냐면 밑에 있는 것도 직각이잖아. x제곱에서 7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로 놓으면 똑같이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오고 인수분해해서 마찬가지로 25kg 나와요. 자, 되셨죠? 이게 조금 덜 복잡하죠. 원주각까지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원주각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까는 했고요.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이게 특목고 기출문제일 거예요.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손으로만 풀어보실 수 있다면 되는 거니까 연습은 복습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념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봐요.